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달솔 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이 마을은 해가 뜨면 황금빛 논밭이 물결치고 해가 지면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는데 마을 변두리 끝자락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답니다. 비바람에 깎인 벽면은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가 속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지붕 위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을의 소박한 정취와는 사뭇 다른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이 초가집에는 덕구라고 불리는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처지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하루를 버텨가는 처지였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갈 데 없는 몸이 되었지만 덕구는 마음씨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을 뵈면 언제나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비록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질게 대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이 찾아오자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곡간으로 옮겨지고 산천 초목은 겨울비를 맞으며 움츠러들기 시작하여 덕구의 가난한 살림은 더욱 힘겨워졌어요. 찬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얇은 호티불 한 장으로 막아내기 역부족이었고 부엌의 아궁이는 불을 지핀 지 오래되어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지만 덕구는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오히려 이른 아침이면 마을길을 깨끗이 쓸어내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아주머니들의 짐을 묵묵히 들여다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저녁에 덕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보았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치는데 마침 정이 많은 박씨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짭조름한 된장국을 한 대접 가득 담아 덕구에게 건네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답니다. 덕구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속이라도 든든히 채워야지. 어서 가져가서 식기 전에 맛있게 먹으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밥그릇은 덕구의 차가운 손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속까지 훈훈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덕구는 할머니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 뒤 밥그릇이 식을까봐 품속에 소중히 안고 자신의 낡은 초가집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얀 쌀밥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덕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오로지 이 따뜻한 온기를 집에서 조용히 즐기고 싶은 마음의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어두워진 길목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미끄러웠지만 덕구는 품 안에 밥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하며 좁은 산길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자신의 집 마당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막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찰나의 덕구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작고 가냘픈 실루엣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을 진정시켰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털이 빠져 듬성듬성하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들개 한 마리가 추위에 온몸을 벌벌 떨며 슬픈 눈망울로 덕구의 품속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걔는 덕구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채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서글픈 곡소리처럼 들려 덕구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요. 덕구는 품 안의 따뜻한 밥그릇과 눈앞에 굶주린 개를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자신도 하루 종일 굶은 터라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밥을 넣어달라는 아우성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개의 가련한 형색이 마치 마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눈칫밥을 먹던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에 덕구는 차마 그 개를 모른 척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고 배가 무척 고프구나. 이 추운 날에 밖에서 얼마나 떨었으면 이렇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울까. 덕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다가갔지요. 덕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아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밥그릇을 꺼내 땅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은 달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며 유혹적인 향기를 풍겼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접근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던 들개는 고소한 밥 냄새를 맡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덕구가 내려놓은 그릇 주위를 조심스럽게 맴돌기 시작했답니다. 덕구는 개가 겁을 먹지 않도록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개가 밥을 먹기를 기다려 주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배고픔보다 안쓰러움이 더 크게 자리 잡 있었지요. 잠시 망설이던 들개는 덕구의 선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이내 밥그릇에 머리를 밟고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덕구는 자신이 먹을 소중한 한 끼를 개에게 양보하면서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의 말은 배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천천히 먹으렴. 아무도 뺏어가지 않으니까 체하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라. 덕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개의 귓가에 머물렀고 개는 밥을 먹는 도중에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대답을 대신했지요. 그릇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깨끗하게 밥을 비운 들개는 입가를 핥으며 덕구에게 다가와 그의 낡은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비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그 몸짓이 너무나 정겨워 보였어요. 덕구는 거친 개의 털을 쓰다듬어주며 비록 자신은 오늘 밤에도 빈속으로 잠들어야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개는 덕구의 손길이 싫지 않은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그렇게 두 생명체는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짧지만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덕구는 개를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가마니 위에 앉히고 자신은 차가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여전히 썰렁했지만 덕구의 마음만은 방금 구운 온돌방처럼 따뜻했는데 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배고픔을 잊기 위해 애써 잠을 청하며 내일의 희망을 그려 보았답니다. 밖에서는 개가 자리를 잡는 듯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베푼 작은 선행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덕구가 문을 열어보니 어제의 그 들개가 떠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교차했답니다. 개는 덕구를 보자마자 반갑게 짖으며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어제의 그 힘없고 슬픈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어 덕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어요. 덕구는 어디 가지 않고 나를 기다려 준 거니?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줄 것이 많지 않은데 괜찮겠니? 라고 물으며 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고 개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크게 멍멍 짖었지요. 이후로 덕구와 들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덕구는 자신이 얻어오는 밥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반을 떼어 개에게 나누어 주었고 개는 그런 덕구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 덕구가 어디서 저런 못생긴 개를 데려왔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둘이 서로를 아끼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덕구는 개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비록 이름처럼 털이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덕구의 소망이 담긴 소중한 이름이었고 복실이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쁘게 반응했지요. 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도 덕구와 복실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겨울밤을 견뎌냈고 덕구는 자신이 조금 덜 먹더라도 복실이가 배를 고를까봐 항상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덕구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복실이는 밤이면 집 주위를 순찰하며 낯선 짐승이나 사람의 접근을 경계했고 덕구의 낡은 신발을 물어다 주는 등 영특한 행동을 보여 덕구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마을 어른들은 덕구의 선한 성품이 짐승에게도 전달된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구는 그런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복실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꿈만 같고 행복할 따름이었지요. 어느 날 덕구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김노인이 다가와 복실이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덕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답니다. 덕구야, 네가 참으로 귀한 인연을 맺었구나. 동물의 눈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네가 진심으로 대한 만큼 저 아이도 너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게다. 김노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덕구는 그저 어른의 말씀이니 좋게 받아들이고 더욱 정성을 다해 복실이를 돌보며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평화롭던 이들의 생활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밖에서 온 낯선 상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부터였고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순박하지만은 않게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복실이와 함께 숲에서 땔감을 줍고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덕구의 낡은 집터가 예전부터 명당자리였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사람들이 덕구 주변을 서성거리며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한 불길한 징조가 보였어요. 덕구는 자신의 집이 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이 낡은 집을 지키며 복실이와 함께 오래도록 살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매일 밤 정성을 다했답니다. 복실이 역시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이전보다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살폈고 덕구가 집을 비울 때면 대문 앞을 든든하게 지키며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과 그를 지키려는 영특한 들개의 이야기는 이렇게 깊어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평화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어느 추운 밤 덕구는 잠결에 복실이가 밖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밖으로 나가보니 복실이가 산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단순한 산짐승의 출현이라고 생각하고 복실이를 달래어 방 안으로 들였지만 복실이의 경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문 근처를 맴돌며 덕구를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덕구는
마당 구석에서 낯선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집을 엿보고 갔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마을로 내려간 덕구는 사람들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들도 왠지 모르게 덕구의 눈을 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것이었답니다. 덕구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지 되돌아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기에 더욱 답답한 심정이었고 복실이 또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덕구의 뒤에 바짝 붙어 걸었지요. 이때 마을의 욕심쟁이로 소문난 외지상인 최 씨가 덕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 서려 있어 덕구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이봐 덕구,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터가 원래 우리 집안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만 비워줘야겠어. 최 씨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덕구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덕구는 조상님께 물려받은 집이라며 간곡하게 설명했지만 최 씨는 막무가내로 증거 문서를 들먹이며 덕구를 압박했고 가난한 거지 처지인 덕구로서는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복실이는 최 씨의 무례한 행동에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지만 최 씨는 오히려 발로 복실이를 차려하며 더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덕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덕구는 억울함과 슬픔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복실이를 꼭 껴안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최 씨의 위협적인 경고를 뒤로한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덕구는 낡은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삶의 의욕마저 꺾이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한참을 흐느꼈답니다. 복실이는 그런 덕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젖은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를 건넸고 덕구는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앞날이 구말리처럼 막막하기만 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덕구는 배고픔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복실이가 갑자기 덕구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밖으로 나가자는 듯한 몸짓을 반복하며 낑낑거렸답니다. 덕구는 처음에는 복실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줄 알았으나 복실이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고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복실이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복실이는 덕구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문을 지나 산길로 향했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안내자처럼 당당하고 거침이 없어 덕구는 의아해하면서도 복실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달빛이 비치는 산길은 고요했고 오직 두 생명체의 발자국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뜨리는 가운데 복실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험준한 바위 틈새를 지나 깊은 숲속으로 덕구를 인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갔답니다. 덕구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복실이가 보여주는 확신에 찬 모습에 이끌려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거대한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복실이는 동굴 입구에서 멈춰서서 덕구를 돌아보며 꼬리를 크게 흔들었는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이끼가 가득했고 안쪽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덕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내려오며 덕구는 뒤를 자꾸 돌아보았는데 복실이가 안내한 그 신비로운 동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차가운 이슬이 발등을 적시고 산새들이 잠에서 깨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덕구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과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평소와 다르게 일찍부터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고 덕구는 행여나 누가 자신을 보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복실이를 데리고 서둘러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답니다. 덕구가 집에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 복실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으로 털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덕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복실이가 왜 자신을 그 깊은 산속 동굴까지 데려갔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동굴 안쪽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빛은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덕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어제 덕구를 위협했던 외지 상인 최 씨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최 씨는 사람들에게 오래된 종이 뭉치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오. 이 문서에 적힌 대로라면 저 끝방에 있는 덕구의 집터는 우리 조상님이 잠시 맡겨두었던 땅임이 분명하오라고 주장하며 마을 인심을 흔들어 놓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워낙 최 씨의 기세가 당당하고 험악한 인상의 장정들을 대동하고 있어 선뜻 반박하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덕구에게 밥을 나누어 주던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최 씨의 눈치를 보느라 덕구가 지나가도 아는 체를 하지 않거나 서둘러 문을 닫아걸기 일쑤였어요. 덕구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비참해진 것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마을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답니다. 덕구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외로움에 몸을 떨며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덕구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셨어요. 김노인은 복실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덕구의 곁에 앉아 인자한 목소리로 덕구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종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니라. 지금의 시련은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지요. 덕구는 노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위로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노인은 다시 한번 사람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법이지라는 경고 섞인 충고를 남기고 떠나셨답니다. 김 노인이 떠난 뒤에도 덕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노인이 남긴 말씀을 되새겼는데 복실이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한 몸짓을 보여 덕구는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덕구가 그동안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거주하며 마을의 운기를 갉아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덕구를 더욱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집과 마을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진 것 없는 거지 신세의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최 씨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지요. 오후가 되자 최 씨는 아예 덕구의 집마당까지 들이닥쳐 낡은 살인문을 발로 차며 이봐덕구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다 밖으로 내던질 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혹시나 최 씨에게 미움을 살까봐 누구 하나 나서서 덕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최 씨의 무례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복실이가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물려하며 그를 지키려 하자 혹여나 복실이가 다칠까봐 얼른 개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지요. 최 씨가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 대신 불길한 기운만이 감돌았고 덕구는 어두워진 방 안에서 복실이를 껴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들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복실이는 덕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을의 인심은 식어만 가고 덕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영특한 들개 한 마리와 김노인의 알쏭달쏭한 말씀뿐이었는데 이 시련이 어떻게 끝날지 덕구로서는 짐작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가 문득 김노인의 종복으로 오랜 세월 집안일을 돌봐온 박서방이 몰래 찾아와 창밖에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덕구야. 최 씨가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네가 산속에서 기묘한 짓을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밤늦게 돌아다닐 때 각별히 조심하거라라고 일러주었어요. 덕구는 복실이와 함께 동굴에 갔던 사실이 탄로난 것일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박서방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이제는 덕구가 기르는 저 들개가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거나 산속의 귀신과 소통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떠돌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덕구를 친절하게 대하던 아이들조차 이제는 덕구와 복실이가 나타나면 돌을 던지거나 멀찌감치 도망가며 저기 거지랑 요물개가 온다 라고 소리를 질러대니 덕구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복실이는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다리가 긁혀 피가 났으면서도 화를 내기보다 슬픈 눈으로 덕구를 바라보아 덕구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관가에 가서 덕구가 살고 있는 집이 원래 자신의 문중 땅임을 입증하는 가짜 서류를 들이밀며 관원들을 구슬려 덕구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국리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덕구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복실이에게 나누어줄 밥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에게 밥 한 덩이조차 건네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만 마주할 뿐이었지요. 마을은 예전에 그 따뜻하고 평화롭던 달솔 마을이 아니었고 탐욕과 불신이 가득한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외지인 최 씨가 가져온 검은 욕심 때문이었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기운이 없던 덕구는 복실이를 데리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칡뿌리라도 캐먹으려 했지만 땅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도무지 파낼 수가 없었고 복실이는 그런 덕구의 모습이 안쓰러운지 연신 낑낑거렸어요. 이때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동네 청년들이 덕구를 발견하고는 이봐 덕구, 너 때문에 우리 마을 인심이 흉흉해졌으니 당장 마을을 떠나지 그래? 라며 험악한 말을 내뱉고는 덕구를 밀쳐버렸답니다. 덕구는 차가운 흙바닥에 넘어졌지만 복실이가 그 청년들에게 달려들어 지저대며 그를 보호하자 청년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갔고 덕구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지요. 겨우 몸을 추슬러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 안에서 낡은 가계도를 꺼내보며 조상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았는데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어요. 그는 최 씨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집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복실이에게 복실아, 우리 끝까지 버텨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라고 속삭였고 복실이는 알아듣는다는 듯 덕구의 손을 꼭 잡는 신용을 했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최 씨가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내쫓을 것이라는 공포감은 여전히 덕구의 심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지요. 그 무렵 마을의 주막에서는 최 씨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며 덕구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커다란 창고를 지어 마을의 모든 물자를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몇몇 깨어있는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재력과 세력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오히려 술 기운에 최 씨의 말에 동조하며 덕구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주막을 가득 채웠어요. 이러한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덕구의 집터가 예전부터 무언가 귀한 것을 품고 있는 영험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노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고 갔지만 최 씨는 오직 땅의 가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요. 덕구는 문득 지난밤 복실이가 데려갔던 그 동굴이 떠올랐고 어쩌면 그곳에 이 모든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나 복실이를 쳐다보았답니다. 복실이는 마치 덕구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고 덕구는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앞서며 다시 한번 복실이를 따라 산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최 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어 덕구는 기회를 엿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고 복실이는 덕구의 옆에서 차분하게 기회를 살피는 모습이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을 때 덕구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겉옷을 여미며 복실이와 함께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집을 빠져나와 숲길로 몸을 숨겼답니다.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차가웠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덕구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어요. 복실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지난번에 그 동굴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침착하여 덕구는 복실이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험난한 산길을 헤쳐나갔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덕구는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감지하고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복실이는 이번에도 동굴 안으로 먼저 들어가 덕구를 안내했지요. 동굴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으며 천장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떨어져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고대 사찰의 풍경 소리처럼 들려 덕구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었답니다. 덕구는 복실이가 멈춰선 곳에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끼가 가득 낀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뒤로 정교하게 조각된 돌문 같은 것이 살짝 보이고 있었어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돌문 주변의 흙과 이끼를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문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그림들과 매우 흡사해 보여 덕구를 놀라게 했답니다. 복실이는 돌문 아래에 구멍을 앞발로 파헤치며 무언가 보인다는 신호를 보냈고 덕구는 힘을 다해 그곳을 더 깊이 팠는데
그 안에서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함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듯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덕구가 조심스럽게 함을 꺼내려 하자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퍼져 나와 동굴 안을 가득 채우며 덕구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함을 다시 숨기고 복실이의 입을 막으며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급히 숨겼답니다. 뒤를 쫓아온 것은 다름 아닌 최 씨와 그의 장정들이었는데, 그들은 덕구가 밤중에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보물을 숨기러 가는 것이라 오해하여 끝까지 추적해온 것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이놈 덕구야, 어디에 숨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그 보물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최 씨의 탐욕 섞인 외침이 동굴벽에 부딪혀 공명하며 덕구의 귀를 때렸고, 덕구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최 씨와 장정들이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며 횃불을 휘두르자 동굴 내부는 환하게 밝아졌고, 덕구와 복실이가 숨어 있는 곳까지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와 정체가 탄로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답니다. 덕구는 품 안의 함을 꼭 껴안고 제발 이들이 그냥 돌아가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최 씨는 바닥에 파헤쳐진 흙을 보고는 보물이 이곳에 있음을 직감하고 더욱 미친 듯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근육을 팽팽하게 세우고 있었지만, 덕구가 개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었고, 그렇게 동굴 안에서는 쫓는 자와 숨은 자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가 계속되었지요. 최 씨는 결국 덕구가 숨어 있는 바위 뒤편까지 다가왔고, 그의 사악한 미소가 횃불 빛에 비쳐 섬뜩하게 보였을 때 덕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복실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박쥐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최 씨 일행을 덮쳤고,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장정들은 횃불을 떨어뜨린 채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최 씨 역시 겁에 질려 으악,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앞다투어 밖으로 달아났고, 덕구는 이 기적 같은 상황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을 돌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박쥐떼가 사라진 뒤 동굴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덕구는 이것이 산신령님의 도움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함을 챙겨 복실이와 함께 다른 출구를 찾아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다행히 복실이가 또 다른 좁은 길을 알고 있어 최 씨 일행과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지만, 덕구의 심장은 여전히 방망이 질쳤고 손에 든 함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덕구는 이 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최 씨의 편으로 돌아선 지금 이 보물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화가 닥칠까봐 걱정이 앞섰지요. 무사히 초가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 안 깊숙한 곳에 함을 숨기고 복실이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답니다. 최 씨 일행은 동굴에서의 소동으로 혼이 나갔겠지만 내일이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을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에 덕구는 이제 도망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실이는 덕구의 발치에 누워 평온하게 잠이 들었지만, 덕구는 창밖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보며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집 그리고 이 신비로운 함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질 그날을 기다렸지요.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덕구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함을 보며 밤새 고민에 빠졌는데,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함의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을 비출 때마다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차 경외심으로 변해갔답니다. 함의 뚜껑에는 이 마을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호신의 상징인 봉황과 거북의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장인의 숨결처럼 느껴져 덕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지요. 복실이는 그런 덕구의 곁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함안의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깊고 고요하여 덕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함의 잠금 장치를 만져보았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려온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기분 좋은 금소금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함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오색 영롱한 빛이 감돌았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빛바랜 비단천에 정성스럽게 쌓인 두루마리와 오래된 옥으로 만든 인장 그리고 녹슨 쇠붙이처럼 보이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답니다. 덕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어 평상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복실이가 자신을 이곳으로 안내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으며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는 정갈한 붓글씨로 이 마을의 유래와 덕구의 가문이 대대로 이 땅의 수호자였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덕구는 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름석자와 조상님들의 조남이 적힌 대목에서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문서에 따르면 덕구의 집터는 단순히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천년 전 마을을 위기에서 구한 성자들을 기리는 사찰의 터였고 덕구의 조상님들은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마을의 평화를 지켜온 명예로운 분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었지요. 덕구는 그동안 자신이 거지라며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최 씨가 어젯밤 동굴에서 겪은 소동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덕구가 산속에서 요괴와 접신하여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 한다는 흉측한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최 씨는 어젯밤 박쥐떼의 습격이 덕구가 부린 술수라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고 평소 덕구에게 호의적이었던 이들조차 최 씨의 험악한 기세와 보물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덕구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의 인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덕구의 집 근처에만 가도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모질고 차가운 태도로 덕구를 압박하며 마을 밖으로 몰아내려 했지요.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이제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마음먹고 복실이와 함께 마을 광장으로 나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함 속에 들어있던 옥인장과 비단 두루마리를 소중히 챙기고 복실이에게 복실아,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구나 라고 말하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복실이는 그 말에 화답하듯 당당하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마을 노인들 중 일부는 최 씨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김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김 노인은 오직 때가 되면 맑은 물은 스스로 바닥을 드러내는 법이니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말로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답니다. 최 씨는 급기야 관가의 포졸들을 매수하여 덕구를 체포하러 오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마을 입구에는 덕구를 비난하는 벽보가 붙는 등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며 마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어요. 덕구는
집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야유와 욕설 속에서도 묵묵히 마당을 쓸고 복실이에게 밥을 나누어 주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애썼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유물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쓰여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탐욕에 눈먼 최 씨가 이 귀한 것들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매 순간 다지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최 씨가 장정들을 시켜 덕구의 집 울타리를 부수고 강제로 들이닥치려 하자 복실이가 용맹하게 맞서 싸우며 그들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복실이를 위협했지만 복실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영특하고 위험 있어 보여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내심 감탄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덕구는 큰 소리로 멈추시오.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온 신성한 땅이니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시오. 라고 외치며 대문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덕구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최 씨는 비아냥거리며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거지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냐. 당장 그 보물함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관가에 넘겨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며 독서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덕구는 최 씨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옥인장을 꺼내 보이며 이것은 우리 가문이 1000년 전부터 이 마을을 수호해왔다는 증표요. 당신이 주장하는 가짜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소라고 반박했답니다. 옥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씨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상황은 덕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최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것이 덕구가 요술로 만든 가짜라며 더욱 악랄하게 선동했고 눈이 먼 장정 몇몇이 다시 덕구에게 달려들려 할 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김노인이 등장하여 위엄있게 지팡이를 내리쳤답니다. 김노인은 모두 멈추어라. 이 아이가 든 것은 우리 마을의 건립서화에 적혀있던 사라진 성물의 모습과 일치하거늘 어찌 너희는 눈앞의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단 말이냐라고 꾸짖으셨지요. 김노인의 서슬퍼런 꾸중에 장정들은 멈칫했고 마을 사람들도 비로소 이성을 되찾으며 덕구와 그가 들고 있는 유물들을 경외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나 최 씨는 여전히 끝을 보려 했답니다. 최 씨는 김노인마저 덕구와 한통속이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자신이 데려온 관원들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악을 써대며 마을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 갔지만 덕구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덕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나누어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았소. 이 유물들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평화를 위한 보물이요라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답니다. 그의 진정 어린 목소리는 탐욕에 가려졌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최 씨의 자극적인 언동보다는 덕구의 선한 눈빛과 그동안의 행실을 떠올리며 점차 최 씨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복실이는 덕구의 발치에 서서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냈고 그런 개의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전해오던 수호견의 전설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자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이미 민심은 덕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가 믿었던 장정들도 김노인의 위엄과 유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덕구는 이 기세를 몰아 내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모든 유물과 문서를 공개하고 최 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포하며 모든 마을 사람을 증인으로 초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요. 그날 밤 덕구의 집 주변에는 최 씨가 보낸 자들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불을 밝히고 보초를 서기 시작했는데, 이는 덕구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덕구는 방 안에서 복실이를 안고 복실아,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일이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이 걷히고 밝은 해가 뜰 거야라고 속삭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덕구는 오랜만에 불안함 없이 깊은 잠을 청하며 조상님들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을 전체에 불을 질러 혼란을 틈타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는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어둠 속에서 기름 단지를 들고 덕구의 집 뒤편 숲으로 몰래 잠입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예민한 감각으로 숲속에서 나는 수상한 냄새와 발소리를 감지하고는 다시 한번 덕구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위험을 알렸고, 덕구는 번뜩 잠에서 깨어나 복실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살피며 긴박한 상황임을 직감했답니다. 덕구는 즉시 마을 보초들에게 알리려 했으나 최 씨의 부하들이 이미 집 주변을 포위한 상태였고, 사방에서 치솟는 불길은 덕구의 집과 마을 전체를 위협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아비규환의 장으로 변했고, 덕구는 품 안의 함을 지키기 위해 복실이와 함께 불타는 집을 빠져나오려 애썼지만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와 뜨거운 연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답니다. 이때 복실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안전한 길을 안내하며 덕구를 밖으로 유도했고, 덕구는 복실이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간신히 마당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최 씨가 칼을 휘두르며 보물을 내놓으라고 발악하고 있었어요. 덕구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함을 놓지 않고 사람의 생명보다 보물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라고 외치며 최 씨의 탐욕에 일침을 가했고, 그 기계에 최 씨는 잠시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마침내 불길을 보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과 김노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최 씨의 악행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물 양동이를 들고 달려들어 불을 끄는 동시에 최 씨와 그 일당들을 포위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최 씨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최 씨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음을 자백하면서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덕구는 타버린 자신의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한마는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고, 복실이는 그을린 털을 털어내며 덕구의 곁을 지키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김노인은 타버린 덕구의 집터 중앙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탐욕이 부른 재앙과 진심이 만든 기적을 동시에 보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덕구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지요. 덕구는 연기로 검게 그을린 얼굴을 닦아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덕구를 오해하고 괴롭혔던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그를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답니다. 최 씨 일당은 포박되어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고, 마을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덕구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덕구의 집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덕구가 찾은 유물들은
마을 사당에 소중히 안치하여 마을의 공동보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덕구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덕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를 지키는 수호자의 후손으로 존경받게 되었고, 복실이는 마을의 영물로 칭송받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어 매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부라는 것이 금전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달솔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견고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덕구는 마을 광장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조상님들의 지혜와 이 땅에 얽힌 천년의 전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덕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이 사는 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유물들 속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마을의 흉년을 이겨낼 방법과 가뭄때 물을 끌어다 쓰는 법 등 실용적인 지혜들도 가득 담겨 있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이는 덕구가 베푼 선행이 마을 전체에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덕구는 내가 베푼 것은 밥 한 그릇뿐인데 조상님들과 복실이가 나에게 이토록 큰 선물을 주었으니 이 공은 모두 마을 사람들과 복실이의 것이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타버린 자신의 작은 방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새 집은 이전보다 크고 튼튼했지만 그 소박했던 흔적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김노인은 그런 덕구의 마음을 헤아려 헌 집이 가고 새 집이 오는 것은 운명의 순리이니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털어버리고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네가 할 일을 찾거라 라고 따뜻하게 조언해 주셨답니다. 덕구는 노인의 말씀대로 이제는 거지가 아닌 마을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일 공부하고 마을 일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복실이와 함께 마을 곳곳을 누볐지요.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산천초목도 덕구의 승리를 축하하듯 푸른 빛을 더해갔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 달솔마을은 다시 한번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게 되었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복실이와 함께 산책하며 마을의 안녕을 살폈고 길가에 핀 꽃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이제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덕구를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덕구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덕구가 보여준 정직함과 선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지요. 덕구는 어느 날 저녁 복실이와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며 복실아, 만약 네가 그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고, 복실이는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덕구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어 대답을 대신했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덕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그는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조상님들께 간절히 빌었지요.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덕구와 복실이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내려주었고, 덕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끼며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 옮겼답니다. 마을 광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서늘한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하며 오늘 벌어질 커다란 사건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늘 있을 진실의 시간을 예고하는 신비로운 북소리처럼 사람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덕구는 정갈하게 씻은 얼굴로
복실이와 함께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조상님들의 혼이 깃든 낡은 함을 품에 안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단단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답니다.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덕구를 오해하고 멀리했던 미안함 때문인지 선뜻 말을 걸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복실이의 늠름한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저마다의 목소리로 작은 속삭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저 멀리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 씨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자신이 가짜로 꾸며낸 땅 문서가 들려 있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답니다. 최 씨는 덕구를 향해 삿대질하며 이놈 덕구야, 네가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최 씨의 무례함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광장 중앙의 높은 평상 위로 올라가시자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일시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노인의 깊고 그윽한 시선은 최 씨와 덕구를 번갈아 비추며 마을의 오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답니다. 김노인은 오늘 우리는 이 마을의 뿌리와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혔는지 명백히 가려낼 것이니 모두가 증인이 되어 지켜보아라라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셨지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덕구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함을 평상 위에 내려놓았고 함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묵직하고도 신비로운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함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고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인장과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비단 두루마리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빛바랜 종이 위로 선명하게 적힌 글자들은 마을의 건립 역사와 덕구 조상의 성업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그를 아는 훈장님들이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피더니 손을 파르르 떨며 이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이 마을의 수호 기록이 맞소. 여기에 찍힌 인장은 국가에서 하사한 귀한 것이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오라고 감탄 섞인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탄성을 자아냈고 덕구의 가문이 가난한 거지 집안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온 고귀한 수호자의 혈통임을 알게 되자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지요. 상황이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최 씨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것은 위조된 것이 분명하오. 거지놈이 어디서 저런 것을 훔쳐왔을지 누가 알겠소. 라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답니다. 이때 최 씨의 부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한 청년이 무릎을 꿇으며 어르신, 사실은 최 씨가 어젯밤 덕구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고 저 문서는 가짜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진실을 고백하자 광장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최 씨는 도망치려 했으나 건장한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포박당했고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이로써 천하에 드러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지요. 김노인은 분노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죄를 지은 자는 관가로 보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니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을의 진정한 주인인 덕구를 예우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덕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덕구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과 오해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덕구의 고생을 위로하니 덕구의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감동만이 차올랐어요. 복실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덕구의 옆에서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실이를 단순한 들개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러 온 신령한 존재로 여기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답니다. 최 씨와 그 일당들이 포졸들에 의해 마을 밖으로 압송되어 나갈 때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마을의 애군이 모두 물러가기를 빌었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금 평화롭고 정겨운 달솔 마을의 본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덕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물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마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랍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유물을 마을 공동체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답니다. 그의 고결한 성품에 감동한 사람들은 덕구를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기로 뜻을 모았고, 그가 살던 낡은 집터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새롭고 튼튼한 기와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지요. 집을 짓는 동안 마을 부녀자들은 커다란 솥에 쌀을 안치고 맛있는 고기, 국물을 끓여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에는 이웃 간의 정과 화해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덕구는 자신에게 가장 먼저 밥을 건네준 박씨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할머니, 그날 주신 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고 이 보물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국밥을 함께 나누었어요. 복실이에게도 마을 아이들이 앞다투어 고기 토막을 가져다 주니 복실이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꼬리를 치며 마을의 귀염둥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마을 광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덕구의 새집 마당에 나무를 심고 마당을 정리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답니다. 타버린 옛집의 흔적을 말끔히 치우고 그 자리에 들어선 새 집은 은은한 나무 향기를 내뿜으며 덕구와 복실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귀한 가구와 이불을 덕구에게 선물하며 풍성한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었어요. 덕구는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집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조상님들께 이 기쁨을 전했고, 마을 전체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아갔답니다. 새 집의 상냥식을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마당에 둥글게 모여 앉아 시원한 막걸리를 나누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어제의 긴박했던 대립은 간데없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김노인은 덕구에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이며 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내 몫이니 항상 오늘을 잊지 말고 정진하거라라고 격려하셨고, 덕구는 노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평생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고,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는 서늘한 밤바람에 씻겨 내려가며 달솔 마을은 다시금 깊은 안식의 시간으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지요. 마을 청년들은 덕구의 집 근처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며칠간 보초를 서주기로 자원하며 덕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덕구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마을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마을의 역사와 지혜를 공부했답니다. 함에서 나온 고문서에는 마을 농사의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하여 덕구는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고,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배려 덕분에 내년 농사에는 더 큰 풍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탐욕의 어둠이 걷힌 자리에 나눔의 빛이 들어오자 마을의 공기조차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달콤하게 느껴졌으며 모든 생명은 평온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답니다. 덕구는 방 안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복실이의 털은 어느새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는 지혜로운 노인의 것처럼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덕구는 다시금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복실아,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마을도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야. 덕구의 속삭임에 복실이는 낮게 멍멍거리며 대답했고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흘러넘쳤답니다. 마을의 불길은 완전히 꺼졌고 대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믿는 따뜻한 등불이 켜졌으니 이제 달솔 마을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침범할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평화가 깃들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길을 쓸러 나온 덕구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웃들의 인사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아이들은 덕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답니다. 덕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정자에 앉아 하면서 읽었던 조상님들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복실이와의 만남을 재미있게 들려주며 마을의 전통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크게 갖게 되었고 달솔 마을은 이제 단순한 농촌 마을을 넘어 조상의 지혜와 이웃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명품 마을로 거듭나 주변의 칭송을 받게 되었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며칠이 지나자 관가에서도 덕구의 공로를 인정하여 마을의 수호자로 정식 임명하는 서찰을 보내왔고 최 씨의 재산 일부는 마을의 공동 창고를 짓는 데 쓰이도록 처분되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이 굶지 않게 되는 큰 복이 내렸어요. 덕구는 매일 오후가 되면 복실이와 함께 마을 변두리를 순찰하며 혹시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없는지 살폈고 예전에 자신처럼 배고픈 이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지도자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덕구의 말 한마디는 이제 마을의 법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었지요. 평화가 깊게 뿌리내린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는 다시 한번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을의 모든 어르신을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경로 잔치가 열린 것이었답니다. 덕구는 직접 떡을 빚고 술을 빚어 김노인과 마을 어른들께 올리며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을 돌렸고 어른들은 덕구의 성숙한 모습에 대견해하며 마을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셨어요.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오직 정겨운 국악 소리와 사람들의 소박한 대화만이 어우러져 마을의 품격을 높여주었으며 모든 시름은 그 아름다운 선율에 씻겨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갔답니다. 덕구의 집은 이제 마을의 상담소가 되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나 갈등이 생긴 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덕구는 항상 공평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마을에 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했지요. 복실이는 그런 덕구의 옆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 온화한 눈빛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긴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수행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네 집에 가면 답답한 속이 뻥 뚫린다며 덕구를 칭송했고 달솔 마을은 인근 고을에서도 갈등 없이 화목한 마을의 본보기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이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갔어요.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첫눈이 마을을 하얗게 덮기 시작하자 덕구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며 지난날의 고난을 추억했는데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갈등과 가을에 분주했던 재건 작업이 지나고 맞이하는 겨울은 덕구에게 진정한 안식과 성찰의 시간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찾은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인연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지요. 새 집의 온돌방은 뜨끈뜨끈하게 달궈져 복실이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덕구는 문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을 보며 마을의 모든 가정도 이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안정되어 이제는 낯선 상인이 들어와도 함부로 사기를 치거나 위협하지 못할 만큼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서로를 보호하는 체계가 갖춰졌고, 이는 덕구가 가져온 변화 중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덕구는 마을의 규칙을 새로 정비하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강화했고, 함에서 나온 유물들은 안전한 보관 장소에 모셔두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했답니다. 김노인은 덕구의 이런 철저함을 칭찬하며 네가 우리 마을의 기둥이 되어주니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라고 기뻐하셨고,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얻게 되었지요. 긴 하루가 끝나고 달이 마을 뒤편 능선에 걸릴 무렵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의 저녁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답니다. 집안은 마을 사람들이 채워준 온기로 가득했고, 복실이는 이미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워 덕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여 덕구는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마당에 횃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을 조상님께 감사드렸고,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마을의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불 속으로 몸을 넣었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어둠이 깔린 마을은 숨죽여 잠든 아기의 숨소리처럼 고요해졌으며, 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감미롭게 들려와 마을 사람들의 깊은 잠을 축복해 주었지요. 덕구는 잠들기 전 복실이의 앞발을 가만히 잡으며 내일은 우리 마을에 또 어떤 기쁜 일이 생길까? 라고 속삭였고,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어 대답한 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달솔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탐욕으로 얼룩졌던 상처들은 밤사이 내린 하얀 눈 아래 고요히 덮이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봄을 기다리는 성스러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덕구를 거지라 부르지 않으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이자 지혜의 수호자로 대접하며 그가 보여준 선행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덕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불안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나눔과 정직한 삶에 있다는 것을 온 마을에 증명해 보였고, 그의 이야기는 천년을 이어갈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깊어가는 밤 달솔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어 모든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평온한 꿈나라로 인도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커다란 소동이 완전히 가라앉고 어느덧 산마루에 걸린 달빛이 더욱 청명해진 깊은 밤이 찾아왔는데, 달솔 마을은 이제 탐욕스러운 최 씨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전의 평화롭고 따스한 온기를 되찾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지어준 새 집의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지요. 가을바람은 서늘했지만 새 집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소나무 향기와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온기가 덕구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어
그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는 복실이가 갓 지은 집의 나무 향기를 맡으며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처럼 당당하고도 여유로워 보여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답니다. 덕구는 복실이를 부드럽게 불러 제 곁에 앉히고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보물로 인도해준 영특한 개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복실이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좋은지 지그시 눈을 감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 속에서 덕구와 함께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조화로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맛있는 음식들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덕구의 집을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떠들썩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덕구를 피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도 이제는 그를 마을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함께 화목하게 지낼 것을 굳게 다짐했지요. 부녀자들은 덕구의 넓은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뽀얀 사골 국물을 끓여 마을 전체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복실이와 함께 마당을 뛰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소중한 기록이 담긴 함을 덕구에게 정식으로 인계하며 이것은 네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가업이니 이제 네가 이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엄숙하게 당부하셨어요. 덕구는 노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함 속의 고문서에 적힌 농사 비법과 가뭄을 이겨내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덕구의 지도로 마을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농물을 대고 흉년에도 굶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어 덕구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고 마을의 살림살이는 이전보다 훨씬 풍족해졌지요. 덕구는 보물함에서 나온 금은 보화 중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는데 그 돈으로 마을 공동 창고를 짓고 누구나 배고플 때 곡식을 빌려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자신들도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달솔마을은 인근 고을에서도 가장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게 되었지요. 덕구는 자신이 베푼 것은 작은 밥 한 그릇이었는데 그것이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매일 아침 조상님들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복실이는 어느새 마을의 수호견으로 추앙받으며 마을 어귀를 지키거나 길을 잃은 아이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등 영특한 행동을 이어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복실이를 위해 맛있는 고기 반찬을 따로 챙겨주거나 겨울이면 따뜻한 털방석을 만들어주는 등 정성을 다했고 복실이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아는 듯 언제나 친절하게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답니다. 덕구와 복실이가 마을길을 산책할 때면 모든 이들이 멈춰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으며 그들의 우정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이들에게 정직과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귀감이 되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덕구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복실이와 함께 마을의 고문서를 연구하다가 문득 예전에 배고프고 추웠던 거지 시절을 떠올리며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고통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울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로 결심하며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았어요. 덕구는 내가 가진 부와 명예는
모두 잠시 맡아둔 것이니 이것을 올바르게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복실이에게 속삭였고, 복실이는 마치 그 뜻을 이해한다는 듯 멍멍 짖었답니다. 마을에는 이제 갈등이나 시기 대신 배려와 양보의 문화가 자리 잡았고, 덕구가 만든 마을 규칙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지요. 최 씨가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은 이제 깨끗이 사라졌고, 그가 차지하려 했던 땅에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가 세워져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희망의 장소로 변했답니다. 덕구는 매일 오후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정직한 마음의 중요성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을 정성껏 길러내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해가 저물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즐겼는데, 그 시간은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덕구에게 털어놓았고, 덕구는 고문서에서 배운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을 내려주어 사람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지요. 덕구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온화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 누구라도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구는 새 집의 대문을 잠그고 복실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하루를 마감했는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평온한 마을의 숨소리가 그의 귀를 즐겁게 했지요. 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잠자리에 들기 전 복실이의 앞발을 가만히 잡으며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일도 우리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자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곁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덕구 역시 오랜 방황 끝에 찾은 진정한 고향의 품 안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며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달솔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 각자의 가슴 속에 덕구가 나누어준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눈 덮인 산천도 이들의 행복을 시샘하지 않고 고요히 지켜보았답니다. 덕구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나눔의 꽃이 피어났고,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 마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지요. 보물함에 담겨 있던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진실한 마음이었음을 덕구는 매 순간 절실히 느끼며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덕구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복실이도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느려졌지만 그들의 우정과 마을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이 빛났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 또한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답니다. 덕구는 자신의 뒤를 이어 마을을 돌볼 젊은이들을 선정하여 조상님들의 유산과 지혜를 충실히 전수했고, 마을은 대를 이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주변 고을의 부러움을 사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남게 되었지요. 덕구와 복실이의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밤의 동화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덕구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덕구는 꿈속에서 빛나는 보물함을 들고 웃고 계시는 조상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덕구의 손을 잡으며 마을을 잘 지켜주어 고맙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덕구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잠에서 깬 덕구는
곁에서 자고 있는 복실이를 보며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새벽빛을 맞이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차분하게 마쳤지요. 달솔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고 희망찼으며, 덕구는 그 활력의 중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나누며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제 덕구와 복실이의 우정을 기리는 작은 석상이 세워졌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도 그 석상 앞에서 잠시 쉬어가며 선행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답니다. 덕구는 그 석상을 볼 때마다 쑥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사양하지 마시오라며 덕구의 공로를 기렸고, 석상의 눈동자는 덕구의 눈처럼 맑게 빛나며 마을의 안녕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지요. 달솔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가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정의로운 고을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덕구와 복실이가 있었답니다. 덕구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을 때도 매일 아침 복실이와 함께 동네 우물가에 나가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수호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마을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뜻에 따라 마을 공동체는 더욱 탄탄해졌으며, 덕구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쉬는 등불이 되었지요. 복실이 역시 주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평온하게 잠들었고, 두 영혼은 하늘에서도 마을을 지켜보는 수호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을 내리려 하지만, 덕구가 보여준 나눔의 미덕과 복실이가 보여준 충성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답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도 덕구처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꿈속에서 신비로운 보물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세상 무엇보다 귀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은 모두 잊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달솔 마을의 은은한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추고 덕구의 따뜻한 온돌방 기운이 여러분의 지친 몸을 달래주어 오늘 밤은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을의 모든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짐승들도 자취를 감춘 고요한 밤에 덕구와 복실이가 함께 걸었던 그 산길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며 우리들에게 정직한 삶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덕구가 발견한 그 천년의 보물함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내일은 곁에 있는 작은 생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선행이 모여 커다란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평화로운 밤을 선물하는 순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대지는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으니 여러분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덕구가 누렸던 그 평화로운 안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밤새들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가 되어 들려오고 산들바람은 여러분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으니 안심하고 깊은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습니다. 달솔 마을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덕구의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 빛이 여러분의 앞날을 항상 밝게 비추어 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으셔도 된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거지가 아니라 수많은 이웃의 사랑을 받는 마을의 기둥이 되었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깊어가는 밤, 덕구는 복실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지요. 선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몸소 증명한 덕구의 삶은 달솔마을의 영원한 전설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덕구와 복실이가 머물던 그 따뜻한 기와집 방 안으로 들어가 뜨끈한 아랫목에서 온몸을 녹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시면 참 좋겠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고 방 안에는 오직 여러분의 고른 숨소리와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여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할 수 없으니 이제는 편안히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덕구가 맞이했던 그 눈부신 햇살과 같은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오늘 밤은 그저 이 평화로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단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구가 마을 사람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눈 것은 밥 한 그릇이었지만 내가 받은 것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연이 당신을 보물 같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덕구의 이 나지막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들려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에너지를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달솔마을의 모든 불빛을 끄고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달도 이제 구름 뒤로 숨어 마을의 깊은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배려하고 있고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안식을 취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리듬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고 가장 깊은 평온 속으로 침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덕구와 복실이가 함께 걷던 그 평화로운 들판을 상상하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빼고 따뜻한 이불의 촉감을 느끼며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내어 보시기 바라며 달솔마을의 밤은 이토록 아늑하게 저물어 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덕구의 선한 꿈을 꾸시고 내일은 더욱 빛나는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십시오. 달솔마을에 다시금 찾아온 첫 봄은 유난히도 찬란하게 빛났으며 마을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향기가 산들바람을 타고 천리 너머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평화로운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배를 줄이던 거지가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을 어귀를 깨끗이 쓸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겸손한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구의 변치 않는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고귀함이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의 깊이와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매일같이 깨달으며 저마다의 삶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었지요. 덕구의 새 집 마당에는 복실이가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길게 기지개를 켜고 있었는데 그동안 덕구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에 털은 비단결처럼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는 마을의 지혜를 모두 담은 듯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복실이는 이제 마을의 영물로 대접받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면 그 뒤를 졸졸 따라가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했고
마을 어른들은 복실이가 지나갈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며 고마움을 전했지요. 덕구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지난 겨울의 시련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며 복실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달솔 마을에 낯선 행색의 어린 소년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진 채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몇 해 전 굶주림에 허덕이던 덕구의 옛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지인을 경계하며 내쫓기 바빴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덕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운 이들은 이제 소년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어디서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소년은 부모님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먼 길을 걸어왔노라며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을 덕구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가 내릴 지혜로운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덕구는 마당으로 들어온 소년을 보자마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고 아무런 조건 없이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배가 무척 고프겠구나. 우선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밥부터 먹으렴이라고 인자하게 말했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을 정성껏 차려 소년에게 내어주었는데 소년은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소년의 곁에 다가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그를 안심시켜 주었고 덕구는 소년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며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소년은 덕구에게 절을 올리며 자신을 이 마을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소년을 마을 학교의 사원으로 머물게 하며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아이를 구제한 것을 넘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소년은 덕구의 가르침 아래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장하며 마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덕구는 소년에게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흘리는 땀방울과 남을 위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란다라고 항상 강조하며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답니다. 여름이 찾아오자 달솔 마을의 논밭은 초록빛 바다처럼 물결치며 풍요로운 결실을 예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고문서에서 찾아내 가르쳐준 새로운 수로 관리법 덕분에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농작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덕구는 매일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도 직접 논길을 걸으며 물꼬를 살피고 힘들어하는 농부들에게 시원한 그늘집을 마련해주는 등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지요. 복실이는 그런 덕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뱀이나 해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며 마을의 수호신다운 위엄을 잃지 않았고 마을 전체는 땀 흘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며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갔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덕구와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모여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덕구가 들려주는 천년 전 보물에 얽힌 뒤시야기와 조상님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덕구는 보물함에서 나온 문서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대대손손 지켜야 할 약속과 평화의 지침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지요. 사람들은 덕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들이 사는 이 땅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고 마을의 밤은 은하수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들의 꿈으로 가득 차오르며 평화롭게 깊어갔답니다. 장마철이 되어 거센 비바람이 마을을 덮쳤을 때도 달솔 마을은 예전처럼 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덕구가
미리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배수로를 정비하고 낡은 지붕들을 수리해 두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덕구는 비바람을 뚫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홀로 계신 노인들의 안위를 살피고 무너진 담벼락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단 한 명의 주민도 다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쏟았지요. 복실이는 빗속에서도 덕구의 발걸음을 안내하며 위험한 길을 미리 파악해 지저대는 영특함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헌신적인 리더십 덕분에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위로 7빛깔 무지개가 걸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서로의 무사함을 축하하며 젖은 옷을 말리고 마을을 정비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답니다. 덕구는 수해를 입은 일부 가정을 위해 마을 공동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여유분을 기꺼이 내놓으며 상부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어요. 이번 장마를 계기로 달솔마을은 외부의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고, 덕구의 가슴 속에는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리며 역대급 풍년을 맞이했고, 집집마다 타작하는 소리와 풍년가를 부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 너머까지 즐겁게 울려 퍼지는 경사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답니다. 덕구는 수확한 곡식을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대동잔치를 열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물을 찾게 도와준 조상님들과 산신령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며 경건한 시간을 가졌지요. 복실이도 이날만큼은 특별한 고기 요리를 대접받으며 마을의 영웅으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 아이들은 덕구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밤을 만끽했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덕구는 조용히 혼자 마을 뒷산 동굴을 다시 찾았는데, 그곳은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간직한 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덕구는 그곳에서 마을의 평화를 영원히 지켜달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는 보물을 찾았던 그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보물이 우리 곁에 머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산을 내려왔지요. 복실이는 동굴 입구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두 존재는 달빛을 받으며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정신적 교감과 평화를 공유하며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어느덧 덕구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 시절의 순수함과 옥인장처럼 맑은 영롱함을 간직한 채 마을의 등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덕구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덕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직과 성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마을을 구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었지요. 복실이 또한 나이가 들어 움직임은 느려졌지만 그 위엄만큼은 사라지지 않아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덕구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앉아 지난 세월을 기록한 일기를 정리하며 자신이 거지였을 때 받았던 밥 한 그릇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답니다. 그는 나를 살린 것은 보물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할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나를 믿어준 한 마리 들개의 진심이었다. 라고 일기의 마지막 장에 적어 넣으며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정리했지요. 이 기록은 훗날 마을의 소중한 역사서가 되어 후손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고 덕구의 이름은 달솔마을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을 하얗게 덮었을 때 덕구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올 한 해를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희망찬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제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시기 대신 믿음과 배려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냈기에 달솔마을의 겨울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지요. 복실이는 덕구의 발치에서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덕구는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송이를 보며 마을의 모든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조상님들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마을 학교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소녀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덕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의 서무를 담당하며 덕구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덕구의 나눔이 결실을 맺은 또 하나의 기적이 되었답니다. 청년은 덕구에게 배운 대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고 마을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달솔마을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며 덕구의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될 것임을 확신했지요. 덕구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명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져 주변 고을의 모범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덕구는 복실이와 함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답니다. 지는 해는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덕구와 복실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모습은 마치 이 땅의 오랜 수호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성스러운 장면처럼 보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지요. 덕구는 복실이에게 우리가 함께한 이 길에 후회는 없구나. 이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졌어라고 낮게 읊조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달솔마을의 평화는 단순한 안락함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값진 결실이었기에 그 가치는 더욱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매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제는 외부에서 탐욕스러운 자들이 찾아와도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운 대처 앞에 고개를 숙였고 마을은 정직한 사람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의 표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덕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진실함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을 거지 덕구가 아닌 마을의 어른으로 만들어준 이웃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전했지요. 깊어가는 밤 덕구는 침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의 조상님들이 지켜온 이 땅이 앞으로 1000년 동안은 더 평화로울 것임을 확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고 밖에서는 복실이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와 덕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으며 그는 꿈속에서 보물함을 건네주던 성자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쁜 시간을 보냈지요. 달솔마을의 밤은 그렇게 신비롭고도 포근하게 깊어갔고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 피어난 나눔의 꽃향기는 밤 공기를 타고 온 누리에 퍼져나가 지친 영혼들을 달래주는 마법 같은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덕구가 가졌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진심과 복실이가 보여준 변치 않는 믿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거대한 행복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정직과 선함이라는 보물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빛나는 동굴과
소중한 인연이 찾아와 앞길을 밝혀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오늘 밤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달솔마을의 전설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덕구와 복실이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감싸 안아 내일은 더욱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랍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대지는 깊은 잠에 들었으니 여러분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휴식을 취하며 달콤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덕구의 온돌방처럼 따뜻한 여러분의 침대 위로 천사의 축복이 내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줄 것이니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모두 잊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을 찾아보세요. 달솔마을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있는 마음의 고향이며 덕구와 복실이는 언제나 그곳에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